바른말 고운말 쓰세요.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 반 안에 의문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레알 문학치기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뒤로 쭉 넘어가면 개념 정리 나올 거예요. 개념 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문제는 위에는 문제, 아래는 개념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같이 복습하고 나서 문제로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의문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의문의 개념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이 의미 뭐라고 했어, 얘들아? 한자가? 오, 뭐야, 이런 거 보고 소리 잘못했어? 맞아요. 이 의문의 의미라고 하는 한자가 바로 소리음, 소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와, 이런 거야. 잘 보이는 컬러로 써볼게. 이해했죠? 자, 이 소리가 말에 무엇을 했다? 네, 맞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하여 줄 겁니다. 그리고 얘가 제일 작아야 돼요. 자, 정리하자면 의문의 개념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느낌이 안 오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비교해 볼게요. 뭐만 달라요, 지금? 다 똑같은데 아랑 오 쉽게 말하면 모음만 다릅니다. 그쵸? 이 모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밤과 봄의 의미를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모음이 아와 오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의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런 걸 우리가 의문체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의문체계라고 하는 것은 의문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야? 분류해내는 거야. 이해됐니? 즉,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경계를 뚜렷하게 나누어 표기가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나눌 분자를 사용하여 분절 의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분절 의문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냐? 즉, 어떤 의문의 종류가 포함이 되냐? 우리가 방금 위에서 살펴보았던 아랑 오와 같은 모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콩과 몽 비교해볼까 얘들아? 뭐가 달라? 얘네들은 맨 위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 다르죠? 자음 또한 분절 의문에 들어갑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얘네들이 왜 분절 의문이야? 우리가 보았을 때 무엇이 뚜렷하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면 아는 것도 있겠지? 이런 걸 우리가 뚜렷하게 경계를 나누지 못한다. 나눌 수 없다라고 해서 한자 무엇을 사용해? 아니 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어렵다.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분절 의문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소리의 기류와 억양이 존재하죠.
내신에서는 사실 억양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소리의 길이가 주로 나오게 될 건데 소리의 길이로 어떻게 뜻을 구별할 수 있냐? 자, 얘들아, 눈이에요. 소리가 눈이죠? 자, 이 눈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쵸. I, 또, snow. 나 약간 영어 쓸 때 좀 쫄려. 그 소리 들릴까봐. 왜 너희들 영어가 익숙하지만 나는 이렇게 있단 말이지. 자, 얘들아, 봐봐. 그러면, 혹시 눈은 소리가 나요. 소리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소리의 길이를 다르게 합니다.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소리를 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이는 짧게 단음으로 소리가 날 거고요. 스노우 눈은 길게 소리가 날 겁니다. 이 눈 뒤에 붙은 모래시계 같은 애 있지? 점점. 얘를 우리가 길게 소리 내라는 표시로 장음소라고 부릅니다. 이래서 장음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별거 없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머리에 정리해야 되는 거. 음의 종류는 몇 개? 3개. 모음, 자음, 소리의 길. 억양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 문법에서는 이 3개까지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우리 1학년 아가들 이제 2학년 되면 이걸로 시험 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음의 특징. 자, 이제 사람이 대답할 시간이 왔다. 그쵸, 너희도 급습이잖아. 자, 음은요,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 가진 소리로 우리가 실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음운을 활용해서 무엇으로 의사소통하니? 인간의 말소리로 의사소통을 할 겁니다. 몇 마디 들있어. 그래서 직접 실현되지 않고 구체적인 인간의 말소리, 즉 음성으로 실현이 됩니다. 자, 너희 아이폰 쓰는 사람 뭐라고 불러? 아이폰한테 시리아라고 부르지? 그럼 걔가 내 주인님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걔를 의문의 상태로 부를 수 있어요? 라고 부르는 줄 알았더니 못 알아먹어요. 걔 이름은 시리란 말이에요. 그쵸? 즉 즉 자음과 모음의 소리로 우리가 걔를 아무리 불러봐서 걔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구체적인 음성을 가지고 음절 단위로 말을 하거든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은 얘들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왜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서 꼭 말을 해요? 그냥 콩이나 공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뜻이 다르니까요. 즉, 뜻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음운이 달라지면, 소리가 달라지면, 단어의 뜻도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음운의 수는요, 무한하지 않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몇 개야 얘들아? 네, 40개입니다. 자, 그럼 봐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자음은요. 모음과 소리를 더하고 약간 달라요. 자, 일단 이거 길게 발음해보세요. 싹 가능하죠? 1분 동안 소리 낼 수 있어요. 얘는 너희들의 그 10회.
양말 좋다면, 그쵸? 폐활량은 좋다면. 자, 여기에 받침 하나 붙여보자. 길게 발음해보시오. 에? 얘 아랑 소리 내는데? 자, 길게 소리 한번 내보세요. 아. 하고 어때? 달라요. 길게 소리가 날 수 없어요. 왜?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자음은 아를 소리낼 때와 그 소리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뭔 말이 됐어? 자, 자음은 얘들아 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그 기관에서 장애 또는 방해를 받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는 소리 나기 어렵습니다. 이랬어? 우리가 적어도 이 자음을 쓰려면 뭘 같이 활용을 해야 돼? 모음이라고 하는 걸 같이 활용을 해서 하나의 소리 덩어리, 음절로 만들어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소리가 나지 않을 거고요. 모음과 결합해서 음절 단위로 소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자음의 개수 세보세요. 몇 개예요? 19개죠? 네. 자음의 개수는 19개입니다. 뭔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 모음은 얘들아 우리 아까 길게 소리 낼 수 있었지? 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건데 음성이 나는 건데 얘들아 그때 모음은요, 발음 기관에 방해나 장애를 받지 않아요. 즉, 공기가 어떻게 막히거나 터지거나 아니면 둥근 곳에 지나가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뭔 말인지 했어?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홀로 소리가 내서 홀소리로 불러요. 어디에 닿지 않아서요. 그래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자음 없이 홀로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음운의 개수는 총 40개예요. 자, 40개에서 19개 빼보세요. 몇 개예요? 네, 21개죠? 모음은 21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 가지고 그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두 개 골라볼까 얘들아? 자, 국어의 의문은 자음과 모음으로만 나눌 수 있다. O, X, X 뭐 때문에 그래 얘들아? 소리의 길이도 의문의 종류였죠? 보조사가 지금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문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맞아, 아니야? 네? 의문의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얘들아 의문의 개념 여기 있죠?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럼 2번도 땡.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하는 건 수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배우는 문법 단위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의문의 개념을 물어볼 거고요. 3번 확인해 볼까요? 자음은 공기가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S. O. 음은 중에는 소리의 길이처럼 쉽게 분리하기 힘든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소리가? 분리가 어려우니까 비분절이라고. 자, 그 다음 5번. 모음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아?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기 불렸어.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음성과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들아, 한자는 똑같아요. 둘 다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네,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인 건 똑같은데 어떤 소리인지가 다르다? 자, 일단 음성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내는 소리, 즉 말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 이해되니?
즉, 우리가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있죠. 발음기가 하면서 말하는 거. 이게 다 음성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 소리, 개별적 소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말해도 정말 소리가 완전히 똑같을까?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람마다 발음 기관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소리가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소리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각각 개별적인 소리, 구체적인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마다 소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개별이 아니라 물리로. 개별로 가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에 들리는 이런 소리를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이해됐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요, 그 단어의 뜻을 구별 지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변별하는 데의 기준은 되지 못해요. 뭔 말인지 니 의미 변별, 알리는 안 보였어. 변별, 나누다, 구별하다의 개별이야. 자, 그럼 봐봐. 음성과 사용되는 키워드가 달라질 거예요, 의문은. 일단, 의문은 음성에서, 즉, 인간의 말소리에서 들리는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아이린, 이거 소리 한번 내볼게요. 소리. 네. 얘 이름이 기억이고요. 얘 소리는 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리 내보세요. 자, 얘 소리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얘들아. 잘했어. 얘도 음성이고 나도 음성이다, 지금. 방금 소리 들려내는 거. 그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동일하게 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얘 소리가 뭐인 걸 배웠어? 그라는 걸 배웠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요소인 거야. 뭔 말이겠어? 이 소리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 없어? 모르겠어? 자, 너 발음해봐. 가. 자, 이거 글자 없으면 너희 머릿속에 이 글자 떠올릴 수 있어, 없어?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니? 그러니까 음성은 얘들아 결국 기록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잖아요. 들었을 때 같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음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있어요? 자, 얘의 소리는 고정되어 있어, 얘들아. 바뀌지 않아. 얘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이 소통이 안 돼. 왜? 서로 듣는데 각자 머릿속에 다른 것을 떠올리면 어떻게 소통을 하겠니? 동일한 걸 떠올려야지 소통을 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머릿속에만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실질적으로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를 변별합니다. 왜? 너도 나도 얘의 소리를 알고 있어. 보편적이고 보통적이고 이거는 남들도 다 안다는 뜻이 표현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음성에서는 우리가 가운강 서로 다른 소리를 내더라도 우리가 음음의 소리를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자, 너 걔를 공이라고 발음해봐. 공, 강, 너희 들었어? 똑같은 의미야, 얘들아? 아니지, 다른 의미지. 어떤 소리가 달라지는지를 너희가 인식했기 때문에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차이를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음은 음성으로 실현이 된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얘만 가지고는 의사소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 음운이라고 하는 소리를 뭘로 끄집어내야 돼요? 인간의 발음 기관으로 소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상대의 귀에 끼쳐야 돼요. 이해되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야? 텔레파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있어? 이런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추상적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실제로 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물리적인 측면에서 소리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 안 나? 즉, 음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죠. 이해됐니? 특히나 어디에서 많은 차이가 나냐면요. 어린아이와 성인이.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더 뭔가 발음이 다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구강 구조가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혀도 짧고 통통하고 연습도 덜 됐고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밥에서 비읍, 아, 비읍은 각각 하나의 음운이라고 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하나의 소리 덩어리는 나지만 결국 얘네들은 자음, 고음, 자음이라고 하는 각각 하나의 음운을 움직여. 그래서 얘 몇 개의 음운이 사용된 거야? 3개가 사용된 거야. 이렇게 음운을 분석하는 거야. 그 다음 3번. 억양은 각각의 말의 뜻을 구별해 주므로 이들은 음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의도가 뻔히 보이죠? 너 이거 알고 있어? 라는 거예요. 3번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속성을 갖는 데 비해, 자, 음성 동그라미, 구체 동그라미, 물리 동그라미. 자, 이 3가지가 다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음운은 추상 동그라미, 관념 동그라미. 자, 하나의 카테고리 맞아, 아니야? 맞아요? 네, 맞아요. 이해됐니? 자, 5번 봅시다. 밥 먹자와 같이 서로 다른 소리에서 공통되는 부분에 주목하여 소리로 인식한다. 이런 비슷한 내용 본 것 같은데, 방금? 그쵸? 그럼 얘는 음성이어야 돼, 음운이어야 돼, 이 내용이? 음운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학교에서 이렇게 음성과 음운에 대한 개념을 다루었다라고 하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거의 나중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기 싫어하는 친구한테 다 필요 없어. 그럼 키워드만 모으라고 했어요.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머릿속에 넣고 선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틀리진 않아.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채소입니다. 채소들이서 사실 진짜 별거 아닌데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다 한자로 만들어진 말이어서 그런 거야. 자, 얘들아, 채소 가장 작다라는 뜻이야. 대리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야. 쌀 욕 아니에요. 세트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했어? 즉, 두 단어가 나올 건데 두 단어가 가장 작은 소리 한 개만 딱 다른 뜻이야. 뭔 말인지 했어? 그럼 봐봐요. 말이 있죠.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얘와 이제 아래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들을 비교했을 때 원래는 딱 한 개만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닌 것들이 있어. 몇 번일까? 4번. 오, 맞아. 4번. 4번은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어. 왜? 일단 미음 없죠? 그치? 자음 한 번 바뀌었지? 또 리을도 한 번 또 바뀌었지? 얘 몇 번 바뀌었어? 2번 바뀌었다니까? 나머지는 다 몇 번만 바뀌어? 한 번밖에 안 바뀌잖아요. 그쵸? 자, 얘네들은 다 앞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네, 맞습니다. 아와 우 비교하세요. 가운데 있는 모래라는 느낌.
이래서 이런 걸 최소 대립장이라고 해. 그럼 보세요. 얘들아, 최소 대립상 쉽지? 아, 쉬워. 그럼 이건 최소 대립상이야? 네. 정말? 근데 봐봐. 전체 의문의 개수가 같아야 된대. 자, 말. 자그다 말. 자, 얘들아, 의문 몇 개? 세 개. 맞아. 자음 두 개, 모음 한 개는 세 개. 그럼 알은요? 두 개죠. 비슷하네. 할머니들이, 눈이 이상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두 개라고 하지? 왜 그런 거냐면, 맨 처음에 있는 이응은 자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즉, 아로 시작하는 단어라서. 그래서 여기에 이응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문의 개수는 아와 리을에서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의문의 개수가 같아 달라? 달라지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소 대립상이 아닌 거야. 비슷해 보이지만. 뭔 말인지 됐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렛츠고. 자, 음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음을 분석할 때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정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 그 단어에 쓰인 자음과 모음을 찾으라는 게 결국은 음은 분석인데, 의문은 애들아, 쓰라고 했잖아요. 쓰여진 대로 자음과 모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즉 발음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쌍자음, 이중모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 의문을 분석해봐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기역, 이응이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쪼개시면 안 돼요. 이해되니? 그 다음, 쌤, 얘는요,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면 얘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숙성, 즉 단어의 맨 처음에 있는 이응이 있지, 얘처럼. 맨 처음에 나오는 이응은 인정하지 않아 무엇으로? 자음으로, 의문으로. 그럼 뭐만 인정하냐면 얘처럼 단어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응, 이 자리를 우리가 종상이라고 표현하거든. 종류하다의 그 종이 아니라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성, 이응만 의문으로 인정을 한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얘 의문 몇 개야? 세 개. 얘 의문 몇 개야? 두 개. 잘하네. 이거 있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쌤이 중성, 초성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뭔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의문을 소리 낼 때는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소리를 낸다고 했어요. 자, 한 번에 발음을 오늘 우리가 음절이라고 합니다. 바보를 한 음절로 추려서 발음하면 집에 보내줄게라고 하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해요. 바보를 한 번에 소리 내셔야 돼요. 두 번 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음절은 결국 한 글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 한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볼게, 얘들아. 자, 제일 먼저 소리 나는 걸 우리가 소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가운데서 소리 나는 걸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끝에서 소리 나는 걸 그죠, 종성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의 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선생님의 성은 김입니다. 김. 자, 얘가 어떻게 소리 나는 거냐면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1번과 3번 순서 바뀌잖아요? 그럼 리디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럼 이거 보세요. 초성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이 자리는 자음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중성은요? 네, 모음밖에 못 들어가요. 끝소리. 중성은요? 네, 자음밖에 못 들어가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아까 보았던 단어. 그러니까 악은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초성이야, 중성이야? 그렇지, 맞아요. 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로 시작하는, 즉 중성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 자, 완벽하니까 얘들아, 문제 풀 수 있겠지?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점, 무시켜볼까? 자, 풀어봅시다. 1학년 안 가도 할 수 있어요. 자, 다 풀었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얘들아? 그 잘하고 있네. 왜요? 이음은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제이나 이거 음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이런 거. 나오지? 네. 무조건 나와요. 이해됐어요? 이러한 분야에 무조건 나와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중급 시간을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개념, 지금 접근 개념 아니에요. 출신의 이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언제 배웠어? 네,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중3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1,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계속 누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학년 나가든 2학년 나가든 잘 들으세요. 너희 지금 시험 한번 끝 넘기시면 안 돼요. 계속 누적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특히나 문법,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이고, 어려운 거 나온다. 이중 모음. 자, 모음이 아까 뭔지 배웠죠? 좋아요. 모음의 개수 몇 개였어? 21개였지? 자, 그 21개를 나는 이제 10개와 11개로 나눌 거야. 이해되니? 이 10개는요, 반목이라고 해서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아라, 야가 있다, 얘들아. 발음 한번 해보자. 아, 자, 자기 입모양을 느끼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야, 야, 야. 자, 무슨 차이일까요? 맞아요. 이 뒤에 있는 야를 발음할 때는요, 아와 다르게 야, 이에서 아로 소리가 달라지면서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혀가 변하는 모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는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 이에서 아로 소리가 변한다고 했어요. 자, 뭐가 더 길게 소리나? 이하고 아 중에서? 아가, 이가 짧게 나고 아가 길게 나는 소리거든요. 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를 짧게 소리 난다는 겁니다. 이하는요. 이런 걸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중모음은요, 단모음에다가 단모음을 결합한 소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반모음의 결국 무엇이냐? 반모음은 얘들아 모음과 같이 발음을 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이야. 그래서 반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일주시라 부르겠어? 느낌이 오잖아? 소리가 두 개에 맞아.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음성의 성질, 그러니까 소리 자체는 이나 오로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가 듣기로는. 얘가 그래서 모음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소리가 나요. 그리고 비슷해요, 소리가. 근데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는 특징은 누구하고 같은 거야, 얘들아?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있었는데. 그렇지. 자음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얘는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야. 그 어느 중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뭐라고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럼 보자. 이중 모음의 구분이 나오는데 얘들아, I 계열과 J 계열과 W 계열 있죠. 즉 반모음이 이로 소리 나는 것, 반모음이 오나 구로 소리 나는 것을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볼게요. 야, 여, 그 다음 예, 난 예, 요, 유 이런 애들이 이제 앞에서 반모음으로 이 소리가 짧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모음이 먼저 나오고 반모음 이가 짧게 소리 나는 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지금 앉아있는 물건 뭐야? 의자. 의자. 의가 먼저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로 소리가 넘어가거든요. 이가 반모음이에요. 이게 바로 의가 있죠. 뭔 말인지 있어? 그래서 의는 다른 애들과 달리 반모음이 먼저 소리 난다. 라는 점도 지금 설명해. 자, 그 다음 5 계열은 애들아. 와, 왜, 그 다음 워, 그 다음 왜 학습할 때 왜, 위에서 에로 소리가 넘어가 버렸죠. 이해되는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표준 발음법 제3. 어디서 익숙한 냄새가 나죠? 2학년 때 배우는 그려는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이 10개는 반모음으로 발음하는 거야. 크게 발음하는 거예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모음 안 바꾼다는 거니까 바꾸지 말을 거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 이거 읽어봐요. 창을 창르라고 간판에 있어요? 창? 왜라고 발음해요? 이상하다. 왜 학생 때 왜잖아. 얘는 단모음의 개념이야. 그럼 쓰면 뭐예요? 왜? 얘는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되게 잘 지켰어요. 얘네 둘은요, 우리가 지금 발음할 때, 왜, 위, 이렇게 발음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발음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원래 단모음을 태어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발음하기 시작했어? 이중모음처럼 발음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야? 얘네 둘만은 허용해주는 거야. 뭐를 발음하는 걸?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이거 학교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니?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너희가 이게 실제로 발음됐을 때 이중모음처럼 발음되기 때문에 이중모음을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뭔 말인지 있어? 그래서 이런 함정을 해결하시려면 결국 이걸 다 외우시면 돼요. 깔끔합니다. 별거 없어요. 왜 너무 괴로워? 이걸 외우면 되는 거였어, 그냥. 이해되니? 자, 의문의 목표는 이 표를 외우는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11개 대신에 10개만 외우시는 거예요. 즉, 단모음밖에 없어요. 이중모음은 남을 먹기 때문에 그 단모음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들아, 이렇게 표를 만든다는 건 너희가 알겠지만 뭐가 중요해? 기준이 미친 듯이 중요해. 표를 그린다는 건 기준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낮이. 얘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혀의 최고점의 위치. 너희 혓바닥 얘들아 이렇게 오동통통 할 거 아니야. 그치? 플랫한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내고 어떻게 음식을 씹고 어떻게 맛을 느끼겠어요. 자, 그럼 봐요.
이 혀의 오동통통한 부분이 입천장을 기준으로 중간점이 있을 때 입천장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 잘라 이게 옆에 봤을 때 사람 잘라 입천장 있지? 걔 가운데 점을 딱 찍어 포인트를 잡아 그 다음에 발음할 때 혀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을 넣는 거야. 이래서 전자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앞정. 그래서 앞쪽이다. 그럼 후설은요? 뒤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 다음 얘들아 이거 발음해봐. 이거 발음해봐. 자 번갈아서 발음해봐. 자 입술 모양은 어떻게 돼? 달라지지. 자 오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입술을 맞아. 완전히 동그랗게 구슬처럼 만든단 말이야. 이래서 우리가 둥글게 오므려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입술 순자에 원형할 때 그 원이거든요. 입술을 원형으로 말하는 때는 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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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미안해. 오아, 맞죠 이거? 헷갈려서 순간. 아가 아니지. 미안해. 오, 우. 그 다음, 오, 우에다가 짝대기 하나씩만 넣어. 그러면 원수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6개는 다 평순 모음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요? 의심하지 마세요. 너희 오빠도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 평순 모음 갈게요. 평순 모음에다가 입술을 평평하게 하는 소리를 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혀의 위치. 여러분, 이거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에, 아. 에, 아. 에, 아. 뒤로 갈수록 입을 크게 벌리죠? 자, 그럼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 입천장을 기준으로 혀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멀어진다. 내려간다는 거죠. 혀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높이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그래서 낮다라는 거겠죠. 그럼 낮다를 한자로 바꾸세요. 전부. 이랬어? 그러면 입을 덜 벌리면 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입천장 가까이 있겠죠? 높겠네 위치가. 그럼 걔는 고무입니다. 이랬어? 그래서 혀의 높이가 높다. 그 다음 중간 정도다. 그 다음에 낮다.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해됐니? 그럼 이 한번 표 채워볼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중모음인 건 지울까요? 2개밖에 안 남네요. 자, 일단 이 한번 발음해 볼래요? 이. 자, 입을 크게 벌리나요? 아니죠. 그럼 고모음이네요. 그치? 자, 이 발음할 때 입술 모양 어때요? 평평하죠? 평순 모음이네요. 그 다음, 이 발음에다 우 발음해 볼래요? 이, 우. 이, 우. 자, 혀의 위치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를 발음할 때는 아랫니 바로 뒤쪽에 혀 끝부분이 와 있다면 우를 발음할 때는 혀가 뒤로 들어가죠. 그럼 얘들아 이는 전설모음 여기를 얘기해. 이해됐어? 자, 그 다음 그럼 답은 사실 2번밖에 안 나오죠?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자, 한번 발음해 보자. 자, 어는 얘들아 으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입을 조금 더 벌리죠. 근데 아보다는 덜 벌리셔야 돼요. 싹 뭐야? 그치. 높낮이가 나오네. 그 다음 입술 모양 당연히 평순이고요. 그 다음에
후설이죠. 이랬어? 그럼 혀를 내밀고 발음해 봐. 소 나와요. 그래도 못해요. 왜냐, 얘는 혀가 뒤로 있어 봐야지 소리 날수 내가서. 뭔 말인지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도 어려웠다. 자, 이번엔 자음이에요. 자음 펴보세요. 아, 얘가 더 복잡하죠? 근데 얘가 더 사실은 쉬워요. 별거 없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자음을 분류해 볼 건데 자음은 무엇과 달리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소리 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방해를 받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공기가 어디선가 방해를 받을 건데 그 방해받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됐니? 그럼 여기 한번 해보자 얘들아. 너희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요? 자, 물을 얘들아 어디를 잡아요? 입술이 바쁘죠? 맞습니다. 입술에서 방해를 받는. 그 다음 발음해 볼까요? 자, 들을 발음할 때 어떻게 되니? 혀 끝이 윗몸 뒤쪽에 터치를 하죠. 이해됐어? 그럼 얘는 시조음이라고 해서 혀가 윗몸 사이에서 방해를 받는 것.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즈 소리 내보세요. 즈. 츠 소리 내보세요. 자, 그럼 느낌 오죠? 뭔가 약간 그 혀를 얘가 윗니가 있지, 입천자 있지. 한번 쫙 쓸어봐. 혀 끝으로. 라. 반쪽으로 쭉 쓸어봐. 혀를 말아서. 그러면 앞에 윗몸이 있고 입천장이 쭉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때요? 약간 느껴지죠? 그래서 단단한 느껴지죠? 안쪽으로 쭉 넣어보세요. 말아서. 그럼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말랑말랑해지죠? 이해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줘? 나의 입천장을 느껴볼 때 어렵잖아 얘들아. 좀 별티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본인의 혀를 한번 해봅시다. 혀 끝으로 본인의 입천장을 쭉 한번 쓸어보세요. 윗몸이 있을 거고요. 울퉁불퉁한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 혀를 더 안쪽으로 넣으시면 이 앞부분보다 상태로 더 뭔가 좀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입천장을 단단한 부분과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즈는 혓바닥과 뼈 느낌이 나는 셋 입천장 사이에서 공기가 방울에 들어간 소리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혓바닥과 셋 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거 한번 소리 내볼래? 자, 소리를 세게 내면 여기 뒤쪽이 약간 막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죠? 그 간질한 부분이 바로 여림천장 부분이에요. 사실 여림천장 부분은 우리 기관 중에서 좀 안 느끼는 애라서 거의 이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혀로 느끼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냥 그런 말랑한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혀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마지막 자음은 흐 소리 내자. 흐는 그치 목청 이 목구멍? 목구멍을 그치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자,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이라는 기준으로 자음을 분류해 볼게요. 자, 얘는 공기가 방해를 일으킬 건데 어떻게 일으키는지 방식에 따른 거고요. 이름이 그러니까 라면도 똑같잖아요.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부셔 먹을 수도 있고 그죠? 튀겨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자음도 마찬가지예요. 하열은요 공기가 막았다가 그 다음에 터지면서 나는 거예요. 풍선 터트리지. 풍선을 꽉 잡았다가 형하고 터진 걸 똑같아서. 그 다음은 파차름은 얘들아 다음에 할게. 마차름부터 할게. 마차름은 좁은 공간에 공기가 지나가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고요. 그 다음 파차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막았다가 터트리지 않아. 막았다가 그 막았던 자리를 조금 열려. 또 가지.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비음은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있거든요. 에다가 꼭 망고 가면 망고. 왜? 공기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 맞고 라라라는 노래 불러봐. 라라라라라 이것도 잘 됐어? 왜? 얘는 코로 공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그 상태로 이 표를 보면 이 표가 보이죠? 좋은 위치, 어디에서 방해를 받는가? 좋은 방법, 어떤 방법으로 소리가 나는가? 그렇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표를 외우는 방법은 좋은 위치 같은 경우는 얘들아 발음 기관의 위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바깥에 있는 발음 기관부터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발음 기관을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 좋은 방법 같은 경우는 위에 먼저 하열부터 쓰세요. 하열, 마찰, 중간에 이 두 가지 특성을 잡아주고 있는 하차를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정답은 5번이거든요. 왜 5번일까요? 하열음과 파차름은 소리나는 위치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파열음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파차름이에요. 테트리스처럼 되어 있는데 위치가 똑같아요? 매치되는 게 없죠? 그래서 정답인 거 아닌 거예요. 이해되는 거니?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아까 우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배웠죠? 얘네들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소리 낼 때 울리냐 울리지 않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음과 유음은 목청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고요. 파열, 마찰, 파찰은 울리지 않아서 안 울림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어감의 분화라고 해서요. 이 감자가 느낄 감이거든요. 말의 느낌을 다르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 배워볼게요. 모음과 자음의 각각의 요소,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소리의 세기는요, 예사된 거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안 울림 소리만 해당되는 거겠죠. 울림 소리 말고, 파열, 파차, 마찰에 해당되는 자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단단, 딴딴, 한타지. 뒤로 갈수록 얘들아, 물체의 느낌이 어때? 더 딱딱한 느낌이 들죠. 강한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어감이 차이인 건데, 앞에 나왔던 단단은요, 우리가 준 상태에서 발음되는 소리로 예사, 가장 보통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어가 부드러운 느낌이고, 이 디귿에서 좀만 더 힘을 주면 트가 되거든요. 트가 아니라 뜨는 된 소리로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트는요. 트. 제일 뭔가 소리가 센 느낌이 들죠. 왜? 성대 근육 플러스 얘는 거세게 숨이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된 소리와 뭐가 다르냐면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는 거. 거친 느낌.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이 써보면 얘들아 그, 드, 브, 드. 여기다 좀 더 힘을 주면 끄, 뜨, 브, 드, 찌가 돼요. 여기에서 좀 더 힘을 거세게 두면 크, 크, 시가 돼요. 그랬더니 어떤 게 사라졌어? 시옷 계열의 자음이 사라졌죠? 다른 것들은 3등 체계가 나가는데 이 마찰음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가 좀 유지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예사 소리가 쓰인 단어와 대 소리가 쓰인 단어를 같이 주고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물어봅니다. 그 느낌 차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인데 얘들아 자, 홀짝과 풀짝 중에서 뭐가 더 가벼운 느낌이야? 홀짝. 풀짝이 더 가벼운 느낌이지. 뭐가 다른 건데? 소리가 달라요? 네. 왜 달라요? 몸이 달라서요. 즉, 몸이 만큼 많이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야. 자, 여기 앞에 쓰인 오랑 안은요, 어감이 밝고, 작고, 산뜻한 모음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런 거 우리가 플러스 양성 모음이라 얘기하고요. 출적은요, 우와, 어가 쓰였죠, 여러분. 얘는, 어감이 어둡고, 그 다음, 큰 모음이에요. 뭔가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 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 써먹는 얘들아. 그래서, 양성 모음에는, 오, 아, 야, 요, 에, 예, 오, 아, 왜가 있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와요? 영수모는 내가 보는 것을 기준으로 짝대기가 위에 있고, 무슨 쪽? 오른쪽에 있구나. 거의 모든 지금 짝대기는 다 그런 상태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 음성모음은요, 내가 보는 기준으로 짝대기가 아래에 있거나 왼쪽에 있구나. 그런 음성모음. 제가 이거 월초는 친구한테 알려줬거든요? 바로 외웠어, 그래. 이해되니? 그래서 뭔가 외울 게 많을 때는 최대한 걔네들 안에 공통점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암기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옆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정답 몇 번? 네, 2번이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밝고 가볍고 맑고 작은 느낌을 주는 것 양성모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크를 썼지. 앞에는 뭐가 있어? 양성모음 있어. 근데 우는 양성이야? 아니지. 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답을 1번. 이렇게 풀어내시면 의문이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추측하시는데 어렵게 추측가 된다고 한다요.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형식을 빌려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막 엄청 뽑아서 낼 때 안 되는 이상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보기를 막 주니까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화장실만 다녀왔다가 문제 풀어볼까요? 좋아요.